안녕하세요.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 특히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도주치상죄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주치상 혐의 인정 시 선처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선처 방안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처 방안입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 그리고 피해 정도, 치료비, 일실 수입, 위자료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합의금 준비,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범행 경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도주하게 된 경위와 심리적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공포와 혼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 도주 후 자책감과 후회 등, 그리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강조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강조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 여부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 필요성의 제한적 해석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주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자료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정상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의료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입증 자료로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심리상담, 치료기록,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선처 방안을 통해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 형사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